한 달에 280씩 연금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빠듯할까요? 어디에 다 사라진 걸까요? 63세 박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교직은 흔히들 안정된 직업이라고 하죠. 퇴직 후에도 연금이 꾸준히 나오니 노후엔 걱정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첫 12년은 비교적 여유로웠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 결혼 자금에도 조금 보탰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280만 원이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으로는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고 통장은 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의 과소비라 여겼지만 이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의 긴급 지원 요청까지 은퇴 이후 줄어든 수입과 늘어난 지출이 만든 현실 앞에 교직의 안정성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면서 오늘은 뭘 줄여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은퇴 후 왜 통장은 텅 비는 걸까? 교직이든 공무원이든 안정된 직업이라 불리는 직군에서 은퇴한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다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복합적입니다. 1. 연금은 고정인데 지출은 유동입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10년 전 200만 원이면 꽤 살만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식료품, 공과금, 의료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실질 수입은 줄어든 셈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치과 치료비, 집 보수비, 자녀 긴급 지원 요청까지 겹치면 한 달 생활비는 연금 수준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2. 은퇴 후 소비 패턴 변화. 퇴직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니 외식도 늘고 TV나 유튜브를 보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또한 이젠 좀 즐기자는 심리로 여행이나 취미에 쓰는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3. 자녀 문제. 가장 흔한 지출의 블랙홀입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실직한 자녀 지원 등은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는 마음이 통장을 텅 비게 만듭니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있었다. 그게 착각이었죠. 이름 김정혜 가명 65세 초등학교 교사 은퇴. 김정혜 씨는 61세에 퇴직하면서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넉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의 지병으로 매달 병원비만 5,060만 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집안 수리, 손자의 과외비까지 도와주다 보니 연금은 매달 간당간당하게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적금 한 푼 못 들고 살아요. 연금은 그냥 그달 살고 끝입니다. 예비비가 없어요. 그녀는 이제는 마트에 가서도 5,000원짜리도 여러 번 고민한다고 합니다. 사례 2 퇴직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죠. 오산이었어요. 이름 윤재원 가명 63세 중학교 체육교사. 윤 씨는 퇴직 직후 가족 여행을 다녀오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라 다짐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딸의 이혼과 손자 양육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딸과 손자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생활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연금으로 셋이 먹고 살자니 결국 저는 밥도 줄이고 전기장판만 켜고 살아요. 체육 선생님 시절 열정 넘쳤던 그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민 중입니다. 내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지금은 일이 초라할까 싶어요. 사례 3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돈 얘기 나올까봐. 이름 정민호 가명 66세 고등학교 국어교사. 정 씨는 은퇴 후 문화센터 강의를 하며 나름 활동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강의가 끊기고 그 여파는 연금 외 소득이 전무한 지금도 계속됩니다. 친구들 모임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데 나는 밥값도 부담돼요. 그는 인간관계까지 점점 줄이며 집에만 머무는 날이 늘었습니다. 은퇴 후 통장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1. 고정지출 최소화 계획 세우기. 자동차, 보험, 통신비 등 고정비를 먼저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 재정비입니다. 2. 연금 외 소득원 찾기. 소일거리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취미 활용 판매, 시간제 근무 등 은퇴자도 가능한 수입원이 많습니다. 3.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 선언하기.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은 여기까지라는 기준선을 정하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4. 의료비 대비는 보험보다 예비비로. 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일정 금액의 비상예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5. 집이 있으면 현금 흐름을 고려한 다운사이징도 고려. 유지비가 높은 주택보다는 관리가 쉬운 소형 주택, 임대 수익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교직 은퇴했는데 왜 매일 통장이 비어갈까요? 이 질문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안정된 직업으로 평생을 일해도 준비가 없으면 퇴직 후의 삶은 벼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지출 관리, 소득 다변화,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정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주제 교직 은퇴했는데 왜 매일 통장이 비어갈까요? 서론 은퇴자 연금 생활의 착시 효과. 많은 중장년층,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에서 은퇴한 이들은 연금 수령 안정된 노후라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매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이 생활비를 온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소득 지출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연금 생활의 주요 한계 요인. 1. 실질 소득 감소 vs 체감 지출 증가. 연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연금 인상률은 2% 내외이지만 실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에 달하는 시기 있음. 특히 식료품비, 의료비, 에너지 요금은 고령층에서 체감하는 비율이 높아 지출 압박이 큼. 2. 고정 지출의 불변성. 자동차 유지비, 주택관리비, 보험료 등은 퇴직 전과 큰 차이 없음. 특히 퇴직 후에도 자녀 지원 지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3. 예상치 못한 변수. 의료비 지출 증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및 비급여 항목 부담이 늘어남. 부동산, 세금 또는 유지보수 비용, 주택 소유자는 주기적인 수리비나 재산세 부담 존재. 4. 소득원의 단일화. 퇴직 이후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구조는 모든 재정 리스크를 연금에 집중시킴. 기존 직장에서의 고소득 구조와 비교해 심리적 위축도 큼.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구조적 문제점. 사례 핵심 문제 결과. 전직 초등교사 250만원 연금 수령, 남편의 병원비 지출, 자녀, 손주 지원 매달 적자, 예비비 소진. 전직 체육교사 280만원 연금 수령, 딸 이혼 및 손주 양육 지원, 생활비 증가로 아르바이트 검토. 전직 고교교사 300만원 연금 수령, 문화센터 강의 중단, 소득 상실, 사회적 관계 축소, 고립감. 이처럼 연금 수령자라 해도 연금 외부 요인에 따라 재무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은퇴 후 재정 안정 전략. 1. 은퇴 전 재무 시뮬레이션 필수. 단순한 수입 대비 지출 계산이 아닌 장수 리스크, 의료비 리스크, 가계 변화 변수 포함한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최소 85세 90세까지의 생애 주기별 지출 예상치를 세워야 함. 2. 소비 구조의 슬림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 보험 재점검, 자동차 감축, 주택 유지비 절감 등 고정비 구조 조정이 핵심입니다. 3. 연금 외 소득 다변화. 은퇴 전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컨드, 잡세컨드, 자부 또는 생활형 자산 운용 필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주택 일부 임대, 소액 투자 배당 ETF 등. 4.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 은퇴 후 자녀 지원은 가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가능한 조기 독립 유도 및 한계선 설정이 필요하며 가족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5.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운용. 시세 차익 중심의 부동산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 기반의 배당주, 임대 수익형 자산이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나 CMA 등 단기 자금 상품 활용 권장. 결론 및 제언. 교직 은퇴자라 해도 연금만으로는 완전한 노후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정된 직업이라는 과거의 프레임보다 지금은 적극적인 재무 전략과 생활 구조 조정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연금 보완 제도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 후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출은 철저히, 수입은 다변화하라. 연금은 최소 안전망일 뿐 전부가 아니다. 은퇴 후는 쉬는 시기가 아닌 재정 재설계 시기다. 삼성, 현대, SK, LG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대기업에서 수십 년 일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입사, 고속 승진, 명예로운 퇴직. 겉보기엔 완벽한 커리어였죠. 그런데 퇴직 후 1년, 3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퇴직하면 여유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곧 돈이 말라가더라고요. 물가 상승, 자녀 지원, 부동산 하락, 기대 이하의 연금.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대기업 출신 중장년층도 예외 없이 생활고를 겪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지만 돌아오는 건 콜센터 계약직, 주차장 관리, 야간 청소 같은 단순 노동 일자리뿐.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하고 체력 부담이 큽니다. 이 에세이에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어떤 함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중장년 빈곤의 구조 어디서부터 꼬였나? 연봉은 높았지만 자산은 불안정. 고연봉 직장일수록 소비 수준도 높습니다. 넓은 집, 자녀 사교육, 명절 지출 등으로 현금 흐름은 늘 빠듯했죠. 정작 은퇴 시점에 남는 건 전세 끼고 산 아파트 하나,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몇 년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길다. 50대 중반 이후 재취업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경력은 과잉 스펙이 되거나 나이 많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백수가 되면 1년, 2년 금방 지나고 결국 생활비로 퇴직금을 깎아먹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심리적 허탈감과 준비 부족. 나는 그래도 대기업 출신인데라는 자존심이 은퇴 설계를 방해합니다. 단기 일자리도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죠. 은퇴 후 삶에 대한 상상력, 즉 일 없는 삶, 소득 없는 삶에 대한 현실적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사례 1. LG 부장 출신인데 요즘은 마트에서 카트 정리해요. 61세 이규현 씨 가명, 퇴직 6년 차. 이규현 씨는 LG전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부장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2억 원, 자녀 둘은 대학생이었고 아파트 한 채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1년 정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월세, 자녀 학비,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나가며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카트 정리와 박스 정리를 하며 월 90만 원을 법니다. 처음엔 창피했죠. 근데 이 일이라도 안 하면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요. 사례 2. 퇴직 후 1년 월세살이로 내려왔어요. 58세 윤정희 씨 가명, 전 통신사 재직. 윤 씨는 통신 대기업에서 27년 근무하고 5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 일부는 대출 상환, 일부는 월세 전환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프리랜서 강의도 해보고 컨설팅 회사에 컨택도 했지만 이미 팀이 찼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 콜센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 힘든 일은 못하고 하루 5시간 근무로 월 70만 원 남짓 법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남들이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고양이 사료 살 돈도 아껴요. 인생 참 허무하죠. 사례 3.
은퇴 후 고향에서 주유소 알바 중입니다. 63세 김남수 씨 가명, 전 중견기업 임원. 김 씨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매출 5천억대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주식과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식 폭락과 부동산 하락으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 충청도로 내려와 자그마한 집을 전세로 얻었고 현재는 인근 주유소에서 오전 근무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지금은 단순 노동이라도 감사하죠. 몸이 움직일 때까진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켠은 참 씁쓸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빈곤화의 3대 방지 전략. 퇴직 전 5년이 진짜 골든타임이다. 현역 시절부터 지출을 줄이고 월 소득의 최소 30%는 은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금, 임대 수익, 배당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을 계속할 준비. 이력서에 어울리는 일보다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력적으로 무리 없는 파트타임, 기술 기반의 1인 창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생존 자산이지 보너스가 아니다. 여행, 차량 구입 등으로 퇴직금을 과도하게 소비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년간의 생활비로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세금 건보료, 부담까지 감안한 정교한 인출 계획이 요구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닌 생존 게임의 시작.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장년층도 퇴직과 동시에 무명의 존재가 됩니다. 경력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월급 없이 버티는 삶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지금 40대와 50대라면 이 이야기를 남일처럼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고작 연금 수령 나이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소득 없이도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는 삶의 재설계입니다. 퇴직 후 빈곤은 운이 아니라 준비 부족의 결과입니다. 지금이 늦지 않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전문가 리포트. 대기업 퇴직자도 빈곤해진다. 중장년층 은퇴 후 재취업의 구조적 현실과 대응 전략. 1. 문제 개요 퇴직 후 빈곤화 더는 예외 없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했던 퇴직자조차 은퇴 후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하며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준비 부족만이 아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기인합니다. 재취업 시장의 경직성. 5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으며 대부분 단순 노동 비정규직 중심입니다. 퇴직금의 소진 속도. 평균 퇴직금 1.52억 원은 서울 기준 4인 가구 3년 생계비에 불과합니다. 연금 공백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7년의 소득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2.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 1. 채용시장 구조. 경력 단절 인정 안 됨. 대기업 퇴직 후 과거 경력이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 직무 적합성 미스매치. 5060대가 수행 가능한 일자리는 단순 반복, 육체 노동 중심으로 제한. 시간제, 단기 계약 일자리 위주, 대부분이 주유소, 경비, 청소, 요양보조 등의 일자리. 이 고용 불안정. 평균 계약 기간 36개월. 평균 임금 월 8만 150만 원 수준. 사회보험 미가입률 비정규직 중 35% 이상. 3. 실제 사례 요약. 익명화된 인터뷰 기반. 사례 구분퇴직 전 퇴직 후 현실 핵심 문제. 어씨 61세 대기업 부장마트 카트 정리 월 90만 원 퇴직금 소진 후 재취업 실패. B씨 58세 통신사 중간관리직 시간제 콜센터 근무월 리디스크 등으로 단순 노동 어려움. C씨 63세 중견기업 임원지방 주유소 오전 근무 주식 손실로 계획된 은퇴자산 붕괴. 4. 전문가 재원 은퇴 전 준비 전략 3가지. 현역 시기부터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 전략. 단기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소득원 구축이 중요.
실물 자산 대비 배당, 이자, 임대소득 중심 구조 필요. 50세부터 월 3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35개 확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리스트화. 은퇴 후에도 수행 가능한 비체력 중심 직무를 사전에 탐색. 추천 온라인 교육 강사, 재무설계사, 경영 컨설턴트, 자산관리, 공공기관 시간제 상담사.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닌 생존자금. 금융상품으로 운용 시 원금 보존형 위주로 구성. 인출 계획은 3단계 분할 전략 권장. 1단계 13년 예금, MMF, CMA 중심 유동성 확보. 2단계 410년 배당주, 우량, 리츠 등 인컴형 자산. 3단계 10년 이후 국민연금사 적연금 중심으로 전환. 5. 정책적 제언. 정부와 지자체 또한 다음과 같은 중장년층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활성화. 경력 전환 교육, 온라인 직무 훈련 확대. 고령 친화형 일자리 창출.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경력 활용 기반의 자문형 파트타임 확대. 퇴직 전 사전 은퇴 설계 교육 의무화. 퇴직 예정자 대상 공공기관 주도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 결론. 중장년층의 은퇴 후 빈곤화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퇴직자의 개인 책임이 아닌 제도와 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전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설계, 사회 차원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할 권리의 재정의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퇴 후 망하기 싫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충격적 실수.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론 막막함이 동시에 몰려오기도 할 텐데요. 특히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60대의 99%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실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만 피해도 은퇴 후의 삶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실수.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인 생활비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금이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고 나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예상했던 생활비와는 큰 차이가 있었고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지 않다 보니 매달 적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은퇴 전에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고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했더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연금은 생활의 기본을 유지해주는 안전망일 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 관리 혹은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2.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실수. 두 번째 실수는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은퇴해보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요. 이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평균적으로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씨 부부는 평소에 저축을 열심히 하셨지만 은퇴 후 필요한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질병,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씨 부부는 결국 저축해둔 돈을 의료비로 대부분 소비하게 되었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어요.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건 마치 방향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예상 지출을 세세하게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보세요. 3. 자기 개발을 멈추는 실수.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것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쉬어도 되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고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안했지만 점차 우울감이 찾아왔고 몸도 쉽게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고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친구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배우며 활기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박 씨는 뒤늦게 깨달았죠. 여러분도 은퇴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는 열쇠입니다. 결론. 은퇴 후 망하기 싫다면 이 세 가지 실수를 꼭 피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고 방심하지 않고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며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즐거울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실 건가요?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해 멋진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전문가 칼럼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은퇴 후 망하기 싫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충격적 실수에 이어 은퇴 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성공적인 은퇴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까지도 아우르는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는 필수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금과 저축만 있으면 은퇴 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거나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준비는 은퇴 후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모으느냐 보다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만 한다고 해서 은퇴 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 씨는 은퇴 직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집 한 채와 적절한 저축을 통해 나름대로 자산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돈을 모았지만 지출 관리와 자산 운용 계획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따라서 여러분도 단순한 저축보다는 적극적인 자산 운용과 지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의 투자나 수익 창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금 외에도 꾸준한 수익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불릴 것인지,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2.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 고립은 은퇴 후의 적.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직장을 떠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립된 생활은 정신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인맥이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은퇴 후 오랜 직장 생활로부터의 해방감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외로움이 찾아왔고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되었어요.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이 씨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동호회, 지역 사회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기 개발 멈추지 않는 성장의 열쇠. 은퇴 후에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끝났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야말로 자기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의 활동을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65세에 은퇴한 후 그는 새로운 취미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차 그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고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되었고 은퇴 후 삶이 훨씬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자기 개발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의 스트레스, 고립감, 불안감 등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은 정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 씨는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심한 우울감을 느꼈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상, 운동, 취미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이제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재정적 준비는 기본이지만 사회적 관계, 자기 개발, 정신적 건강까지도 함께 준비해야 은퇴 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에 치여 미처 돌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은퇴 후에는 더 깊이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챙기는 삶을 계획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는 훨씬 더 밝고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남 아파트 팔고 도봉구로 58세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공감이 될 만한 한 58세 대기업 임원의 은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 돈도 많고 노후 준비도 이미 끝났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분이 강남에 있던 아파트까지 팔고 도봉구로 이사를 결심했다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곧 은퇴를 준비 중이셔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주변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 강남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대기업 임원분도 그런 고민 끝에 결국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현실과 관련된 정말 많은 이유가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은 이 임원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실제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새로운 시야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봉구로 이사한 58세 임원 이야기. 이분은 30대부터 줄곧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어요. 좋은 성과로 임원 자리까지 오르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훌륭히 키워냈죠. 덕분에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도 마련하게 됐고요. 그런데 은퇴를 1년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살짝 좋지 않은 소견을 받았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심리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내가 가진 자산이 진짜 충분한 걸까? 이제부터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막상 숫자를 들여다보니 강남 아파트 유지비와 생활비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원해주던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이 넉넉했으니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퇴직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확 줄어들 테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집을 정리하고 거주비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소리를 했지만 막상 이사하고 난 후에는 주변 환경이 차분하고 병원을 가거나 생활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편하고 남은 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은퇴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죠. 아래 3가지 다른 사례들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와닿으실 거예요. 2. 은퇴 후 삶에 대한 3가지 사례. 1. 55세 중소기업 과장님의 소비 패턴 변화. 첫 번째 사례는 55세까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예정보다 일찍 은퇴하게 된 분이에요. 그래도 적금이 좀 있으니 괜찮겠지 싶어서 한동안은 예전 그대로 소비 패턴을 유지했는데 문제는 한두 달 만에 통장 잔고가 훅훅 줄어드는 걸 느꼈다는 거죠. 예전에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카드값과 공과금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 마른 수건 짜듯 빠져나가는 지출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자동차도 한 단계 낮은 중고차로 바꾸고 취미생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동네 문화센터 강좌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줄여야 나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 걷기, 저렴한 동호회나 강좌 참여 등으로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대요. 돈은 조금 덜 써도 행복할 수 있더라 하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60세 개인 사업하던 자영업자의 이막 인생. 두 번째는 60세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자영업자 분이세요. 30년 가까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단골도 많고 매출도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한평생 식당 주인으로만 살아왔던 분이라 은퇴 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하고 자존감이 뚝 떨어졌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조금 더 버텨봐라 하기도 했지만
본인은 건강도 잃고 더는 힘에 부친다고 느껴서 아예 정리하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월세가 들어오는 상가 한 채가 남았고 그걸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죠. 처음에는 내가 이막 인생을 뭘로 시작해야 하지? 막막했지만 주변에서 조언을 들어가며 소규모 배달 전문 창업을 온라인으로 시도했어요. 요즘은 작게 벌어도 덜 힘들게 즐겁게라는 마인드로 가볍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계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작은 수익 모델을 찾아가는 게 은퇴 후엔 훨씬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2세 국립대 교수님의 건강 우선 결정.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62세 국립대 교수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정년 보장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분의 고민 포인트는 바로 건강과 가족이었어요. 그동안 연구와 강의에 매달려 살다 보니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퇴임 직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고 자녀들은 이미 모두 독립해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집이 학교 근처라 이동이 편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계속 그 집에서 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혼자 덩그러니 남은 넓은 집이 왠지 쓸쓸하더랍니다.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요. 가족들은 비록 각자 삶이 있어도 점점 모이기 힘들어지고 여러 고민 끝에 이분은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면서 아예 가족과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결정을 했어요. 그 뒤로는 식단 관리가 쉬운 동네 병원이나 건강센터도 꾸준히 다니고 주말에는 손주들도 자주 보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갔다고 해요. 돈보다는 나와 가족의 건강과 편안함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셈이죠. 3. 은퇴 준비 어렵지만 현실 점검이 먼저.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건 맞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봉구로 이사한 대기업 임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게 실제로 표에 적어보니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소진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으니까 거주 비용과 생활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죠. 우리도 이제 작은 것부터 현실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 현재 자산과 향후 수입은 얼마나 될까? 퇴직 후 주거 형태나 지역을 어떻게 설정할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오래오래 무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취미나 대인관계, 봉사나 재취업 등으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막상 하나씩 써보면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 미리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좋겠죠. 4. 마무리하며. 오늘은 강남 아파트 팔고 도봉구로 58세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눠봤어요. 사실 은퇴라는 건 끝이라기보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 새로운 출발선에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먹어야 할까요? 조금 과감한 결정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확 줄인 사례도 있었고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를 고려해 주거 환경을 바꾼 사례도 있었어요. 또 당장 수입이 없다고 막막해하지 말고 작고 안전한 수익 모델부터 천천히 찾아 나간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정의해보는 일이 아닐까 해요. 은퇴 후에는 누구도 우리의 일상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이제부터는 더 자유롭고 동시에 더욱 책임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나도 이렇게 바꿔볼까? 아니면 저 사례처럼 해볼까? 하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떠오르셨다면 좋겠습니다. 은퇴가 우리에게 겁먹을 일만은 아니라는 거 잘 준비하면 또 다른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은퇴 및 노후 준비, 건강관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